네, 장노출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이끼 계곡에 대한 촬영 정보, 카메라의 세팅을 통해서 ND 필터의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제가 전반적인 요약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ND 필터는 대략 ND8 정도가 쾌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즈음한 거를 갖고 계시면 되고요. 또 장노출 전문반 작가님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가변 ND 필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같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타이밍은 일출 후에 1시간 후부터 그 1시간 출발점으로부터 다시 1시간 정도가 가장 쾌적하게 가장 묵직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해가 너무 위쪽으로 고도가 높이 올라간 그 시점에서는 나뭇잎 사이사이로 해가 뚫고 들어오게 되면 빗방울들이 여러 개가 많이 생기다 보면 약간 조금 어수선한 그런 사진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너무 고도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그 시간대에 촬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도는 100 기준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F9 이렇게 두고 출발을 하십시오. 정답은 아닙니다만 작가님들께서 노출계를 내리거나 올릴 때 가장 적합하게 조율하기 가장 좋은 기준이 F9입니다. F9에서 조리개를 더 조이면 한 스탑 조이시게 되면 바로 F13이고요. 다시 F9를 기준으로 조리개를 벌려서 한 스탑 또 차이가 나게 되면 6.3입니다. 세 클릭이 바로 한 스탑이죠. 한 클릭당 3분의 1 스탑씩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카메라는 니콘 카메라이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3분의 1 스탑씩 움직이는 이 구조는 공장 출고 세팅 상태, 즉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나 다 똑같습니다. 자, F9 기준, 그 다음에 F6.3, F13 이렇게 조리개 값을 바꿔도요. 삐릭한 상태에서 이끼 계곡 우리가 숲속 안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타겟을 삐릭하고 맞춘 그 뒤쪽의 후면이 멀게 뒤쪽으로 배경이 빠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6.3이나 F9나 F13이나 삐릭 맞춘 상태의 그 기준으로부터 뒤쪽의 후면까지의 초점 심도 깊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조리개가 6.3까지 벌려진다고 해서 쨍하지 않겠다라는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F9를 기준으로 감도는 100을 그대로 둘 거고요. 최적 셔터 속도는 대략 4초에서 8초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분의 1초, 지금 현재 실내 스튜디오의 지금 적정치가 대략 약 2분의 1, 즉 0.5초 정도가 적정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이끼 계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출 후 1시간 후부터 그 후에 1시간 그 사이 그 텀까지는 이 정도 노출기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물론 렌즈의 대물 렌즈의 구경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ND8 필터를 끼우시게 되면 우리 ND 필터 계산하는 거 핸드폰 앱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다 말씀드렸죠. 영상도 따로 또 보내드렸었고요. 이 상태에서 ND8 필터를 끼우시게 되면 이게 딱 4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ND8 필터를 끼우셔도 되고 이 가변 ND 필터를 쓰시게 되면 이 가변 ND 필터 하이다 가변 ND 필터는 ND12에서 ND400까지입니다. 돌리는 이 게이지를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화살표 표시에 보시면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기준으로 딱 두시게 되면 이 자리가 바로 ND12짜리가 됩니다. 제가 4초에서 8초 그 사이 정도면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ND8일 경우에는 0.5초일 경우에 ND8 끼시게 되면 딱 4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ND12는 3분의 1 스탑 증가이니까 이 가변 ND 필터의 미니멈 사이즈를 딱 갖다 대시면 이거를 제가
셔터 스피드를 바꿔서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4초는 ND8일 때가 바로 ND8일 때고요. 지금 가변 ND 필터의 마지막 끝 미니멈 값은 ND12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딱 보시는 것처럼 5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ND8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은 4초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고요. 가변 ND 필터의 이 미니멈 값으로 출발하시는 작가님들은 바로 5초부터 출발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작가님들이 셔터 스피드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기준은 만약에 4초가 ND8 필터를 끼우셨을 때 적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8초로 늘리고 싶으시다면 4초가 아니라 8초로 늘리고 싶으시다면 기본 노출계 상태를 더 어둡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F9를 기준으로 ND8 필터를 끼우셨을 때 아까 2분의 1초여서 4초가 나왔으니까 8초로 더 늘려서도 적정을 맞추시려면 더 시간을 길게 셔터 스피드를 두게 되면 기본 그대로 두신 상태에 F 그대로 9를 두시게 되면 노출이 오버되겠죠. 한 스탑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F9에서 8초로 늘리려면 조리개를 한 스탑인 F13으로 조여주시게 되면 바로 8초에서도 적정 노출이 만들어지겠죠. 되셨나요? 네. 대략 ND32 정도까지는 이 가변 ND 필터는요. 너무 껌껌한 먹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빛이 투과는 정도가 노출계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지만 대략 ND32 배율 정도까지는 그대로 들어오는 이 빛을 수강해서 카메라가 판단하는 노출 센서가 거의 적합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D 필터 계산기를 쓰지 않으신 상태에서 직접적인 노출계를 인디케이터를 보고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실 때는 그냥 ND32까지는 끼고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ND8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리개는 F9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맞추실 건지 6.3으로 내려갈 건지 또는 F13 그렇다고 해서 꼭 한 스탑씩 움직이십시오 라는 말은 아니고요. 셔터 스피드가 4초짜리가 좋은지 5초짜리가 좋은지 6초짜리가 좋은지 7초가 좋은지 또는 8초가 좋은지 이거는 각 작가님들이 촬영하시면서 물 흐르는 정도의 느낌은 각 작가님들의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조정하시면 됩니다. 대략 정답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4초에서 8초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이시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보셨던 이끼 계곡의 장노출 사진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노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ND 필터를 써서 4초에서 8초까지 늘려놓으시는 이유는 물 흐름이 필요한 거죠. 물론 낙수차라든가 물이 떨어지는 그 거리라든가 또 물 수량, 위쪽에 고여있는 물이 떨어지는 그 물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물량이 수량이 좀 적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조금 약간 길게 하시는 게 좋고요. 수량이 많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조금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만약에 수량이 많다 그러면 4초, 수량이 적다, 물이 적다 그러면 8초 정도 하시면 작가님들이 어느 정도 몽환적인 이렇게 뽀얀 그런 두께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나뭇 옆에 잎들이 조금 움직여진다면 그 상황은 조금 블러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끼 계곡은 장노출로 촬영을 하셨을 때 또 그 맛이 있으니까요. 물론 정지컷으로 딱 셔터 스피드를 1초 안쪽으로 해서 짧게 끊는 거를 또 선호하시는 작가님들은 굳이 ND 필터를 끼우지 않고 촬영을 하셔도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노출 정보에 대한 개념 정리 다시 말씀드리면 감도팩 F9 출발하시고요. 노출 확보하신 다음에 적정 노출이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로 ND 필터로 계산해서 4초에서 8초 안에 들어오는지 확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또는 넘어간다면 F9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조리개를 더 벌리시거나 조리개를 더 조이시거나 하시면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9나 6.3이나 F13이나 삐릭 타겟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닫혀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타겟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배경이 멀게 넘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초점 심도, 즉 삐릭 맞춘 기준으로 뒤쪽의 풍경 주변에 있는 풀숲들이 너무 뽀얗게 조리개를 개방해서 이런 경우에 개방돼서 뭉개지지 않을까, 또 선명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근접한 촬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6.3에서도 충분히 쨍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렌즈는 대략 2470 정도가 적합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초점 렌즈는 우리가 장화를 신으시고 또 물속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에서 위치를 바꾸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게 좀 불편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촬영하시는 쾌적한 장소를 정하신 다음에 화각이 마음에 안 드시면 줌으로 조정하셔야 되니까 이끼 계곡 촬영하실 때는 아무래도 단초점 렌즈보다는 줌 렌즈가 유용하실 겁니다. 2470 가장 딱 좋습니다. 표준 영역 안에서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렌즈 선택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2470 범위 고즈음한 영역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424로 광활하게 벌어져 있는 촬영을 원하시면 1424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줌을 사용해서 화각을 맞추실 수가 있겠죠. 일단 여러 작가님들 같이 가시게 되면 그 근접한 공간에서 촬영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광각으로 촬영하시면 다른 작가님들까지 같이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24도 좋기는 좋지만 2470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각을 조금 적정한 그 범위 내로 조금 좁힐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470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삼각대에 올라갔으니까 꼭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거는 VR 기능, 그리고 VR 기능 끄시는 거하고 삐릭 맞추신 다음에 렌즈 수동 초점 MF, 바디도 수동 초점 MF 바꾸시는 거, 네,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네, 됐습니다. 일단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좀 격상이 됐고요. 오늘 발표 다시 또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로 지금 1단계인 곳도 전국적으로 아마 이 코로나 확산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단계를 상향 조정으로 계속 가는 걸로 아마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일 그 다음에 또 24일 예정되어 있던 우리 이끼 계곡하고 달 궤적 촬영하는 거는 다시 일정을 그 코로나 단계가 조금 뒤로 안정화되어 있는 그 시점을 찾아서 다시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달은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때 시점을 이용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비가 와서 미루어졌던 은하수 촬영, 그 다음에 이끼 계곡, 달 궤적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일정을 잡아서 작가님들이 편하신 시일에 맞춰서 같이 제가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